이 설비공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혹은 뭐 공기조화 혹은 뭐 냉동공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뭐 35년 전이지만 그때는 이게 뭐 공기조화 및 난방 뭐 이렇게 이제 과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공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설비공학의 이 적용 범위는 여기 손은 바와 같이 플랜트라고 하면 그냥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히팅은 뭐 여러분 다 난방이고 벤틀레이팅은 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이건 뭐 보통 냉방을 뜻하죠. 공장에도 제품을 위한 저런 그 소위 온도나 습도 제어가 필요하고 또 공장에도 작업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저게 다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런 건물에 모든 건물에는 소위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는 HVAC인데 소위 냉난방 환기가 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의 소위 HVAC라고 명칭되어진 제품을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에서 주거 환경을 위한 거. 그것이 냉난방 환기라면은 다 이 과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첨단 분야라는 거 혹은 또 뭐 우리나라 뭐 창조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뭐 최신 기술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뭐 이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연력학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 다 배웠죠. 또 열전달도 종종 거의 다 배운 걸로 아는데 그 과목들이 실은 그 과목만 들을 때는 응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주 과목이 사실은 이 설비공학의 기초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공학을 배움으로 해서 이제 그 기초 과목의 응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설비공학이 뭐다 하는 거는 이야기했고, 내 본인 소개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교수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석좌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월 1일부터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1980년에 왔으니까 아마 뭐 여러분이 나기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설비 쪽으로 해서 대한설비공학회 뭐 이쪽도 맡아서 일했고 또 플랜트 쪽으로 해서도 한 뭐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기계과에서 이야기하는 연료체 분야의 응용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이제 관련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원래 이게 이제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기조화 한드 북구 이렇게 돼서 이제 일본 책인데요. 요것을 이 책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실무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다루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느 회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이게 이제 공기조화 핸드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핸드북이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야에 대한 백과사전이죠. 소위 이제 공기조화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뭐 이 책을 이제 구입하면 좋은데 이 책이 또 보다시피 상당히 이제 분량이 있고 값도 비싸고 또 한 학기에 이 책의 내용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뭐 꼭 사고 싶은 사람은 뭐 구입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설비공학 컨텐츠로 해서 전체가 한 7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권을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한테 다 주면 좋겠지만 하여튼 복사본가 있으니까 여기 저 공대 학장실 있는 층의 복사실에서 아마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책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고를 그쪽에 다 맡겨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일로 해가지고 PDF 파일이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그 수업 그 어드레스에서 아마 제공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교재를 뭐 내려받기 하든 뭐 복사실에서 구매를 하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뭐 교재에 대해서 혹은 또 이 전체 이 과목의 뭐 성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줘요. 오케이. 하여튼 뭐 이제 뭐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소위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다 4학년이니까 소위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엔지니어죠, 이제. 그래서 원래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이게 공과대학도 College of Engineering, 또 우리 기계공학과도 뭐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해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엔지니어라고 그냥 쓰는데 이게 뭐 소위 어떨 때는 뭐 공과대학 할 때는 이게 공과로 번역된 것이고 또 기계공학과 할 때는 공학으로 번역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이제 뭐 조사, 분석, 설계, 구체화, 운영,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 창조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소위 자원을 가지고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을 제공하고 그것을 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엔지니어라 하면은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관리만 그러니까 뭐 기술 플러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공대 기획과 나왔으니까 관리하고는 거리가 먼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의 진로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여러분과 같은 이제 내년 되면은 일단 엔지니어라고 이름 붙겠죠. 실력은 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소위 초급 엔지니어가 있다가 시니어 엔지니어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수석 뭐 엔지니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립니다. 계속 기술만 계속 할 거냐? 기술을 베이스로 한 경영을 할 거냐? 경영을 하는데도 기술 경영은 기술자가 아니면 못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무슨 뭐 진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만 안다고 해서 안 되죠. 의료 쪽을 알아야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그런 식으로 기술 쪽의 경영은 소위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 순수 기술적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기술 플러스 경영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위 적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갈라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 사람은 순수 기술 쪽으로 간 사람은 이제 소위 임원급이 됐을 때 기술위원이라고 이제 칭해주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사에서의 뭐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이제 임원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는 여러분 배운 것이 이거죠. 이제 이 디자인 앤드 매니팩처링 해가지고 소위 고체 분야, 재료 분야 이렇게 이제 배웠고 재료 분야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정력학, 동력학 이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소위 제조 분야, 재료 분야. 그다음에 이제 했는 것이 서머플루이드 엔지니어링 해서 연료체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쪽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이제 소위 수업이 어려운 게 많다는 게 이런 기본적인 걸 최소한도 하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많았던 거예요. 소위 뭐 다른 과 토목과 건축과 이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소위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설비공학에 많이 관련되는 것은 요 과목들이죠. 연력학, 유체역학, 열전달 쪽.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은 연구 분야 혹은 제조 분야 혹은 건설 분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여러분한테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건설이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토목, 건축을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로 나가면은 뭐 국책기업연구소나 또 이제 학교 쪽으로 진출하고 제조라고 하면 이제 중공업 회사나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전자 회사 이렇게 이제 소위 제조 쪽에 나가죠. 이 건설 엔지니어링 앤드 컨스트럭션 하면 이것은 뭐 무슨 엔지니어링,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그다음에 뭐 건설사, 물론 뭐 건설이라고 안 붙은 뭐 대림 산업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뭐 GS 건설, 뭐 현대 건설, 대우 건설 해서 이제 그런 건설사들이 많죠. 그런 건설사들은 이제 뭐 교량 짓고 뭐 터널 뚫고 하는 뭐 도로 깔고 건물 짓고 그 이외에 공장 짓는 것을 합니다. 공장 짓는 것이 소위 플랜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과 졸업생들은 이 건설사 혹은 엔지니어링사의 공장 짓는 파트에 근무하면 이게 소위 이제 건설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과목은 뭐 기업 맞춤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기초 과목들의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뭐 어떤 건물이나 공장에 응용하는 거죠. 그렇죠. 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플랜트에 대해서는 공장 유틸리티. 공장에서는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원료는 따로 있겠죠. 원료 말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가열도 해줘야 되고 냉각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분위기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또 건물에서의 소위 뭐 건물 에너지라든지 건물 에너지 관리, 뭐 냉난방, 위생, 열 환경.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 소위 거주지에 이제 주거지에 거주하는데도 품질을 좀 따지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무실도 쾌적한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럴 때는 소위 그 뭐 근무 환경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춥지도 덥지도 않고 또 뭐 너무 건조해서 코가 마르지도 않고 너무 습해서 이렇게 느낌이 좋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하는 하는 것이 열 환경입니다. 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 설비공학에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냥 이 제조업에 뭐 많이 취업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그럴 소위 뭐 제조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위상으로 봐서 제조업만 고집해서는 여러분이 봉급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기 힘듭니다. 좀 더 이제 고급 일을 해야지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이 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서비스업과 이 제조업과의 소위 그 말하자면 믹싱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기술들을 이제 쭉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거, 뭐 역학 이런 거 주로 많이 배웠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많이 배워야 돼요. 관리도 배워야 되고, 재무도 배워야 되고, 법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소위 기술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조 편중에서 기술 융합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라는 건데 아마 이 설비가 이제 그런 소위 기술 융합 쪽
유사합니다. 순수 제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의 머리를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ASM이라고 하면은 그 미국 기계학회입니다.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인데 미국 기계학회에서 20세기의 뭐 10대 공학적인 업적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위가 자동차고 2위가 우주선 아폴로, 세 번째가 발전입니다. 물론 여러분하고 기계공학하고 다 연관되죠. 세 개가 다. 그렇죠? 자동차는 다 알겠고 뭐 우주선에도 하여튼 뭐 무슨 그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책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파워 제너레이션, 이 발전이라는 것도 소위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계예요. 이게 기계공학에서 하는 거예요. 전기를 수송하는 것은 전기공학과입니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agricultural mechanization,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IC, 그 대량 생산들, 이렇게 칩들 이렇게 대량 생산되는 거. 그 다음에 7번째가 에어 컨디셔닝 앤드 리프리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이 과목에서 취급하려는 거예요. 에어 컨디셔닝 앤드 리프리저레이션. 추가적으로 CAD/CAM이 있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코드 앤 스탠다드. 코드 앤 스탠다드는 뭐 규격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20세기의 그 10대 뭐 공학적인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7번째에 나오는 정도로 설비공학은 상당히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어컨디셔닝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정치가가 있는데 그 정치가는 싱가포르의 그 전설적인 수상 한 분 계셨죠. 이광료 수상이라고 있었죠. 물론 타계하셨지만은 그분은 싱가포르가 그만큼 발전하게 된 말하자면 이 그 기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어컨디셔닝이라고 했습니다. 싱가포르쯤 가면은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내같이 머리카락 작은 사람은 모자 안 쓰면 그냥 멍해질 정도로 이렇게 햇빛이 따갑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1년 내내가 하여튼 뭐 30도 이상으로 이제 더우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소위 나태해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에어컨디션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오케이. 하여튼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설비 산업은 지금 이제 그 설비를 설계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설계된 것을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갖다 놓고 접합시키고 연결하고 하는 시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기자재업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거 다 이제 설계하는데도 이제 그 설계 전문 회사가 있고
시공하는 데도 전문 회사가 있고 또 기자재 제조하는 데도 또 전문 회사들이 다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뭐 2005년도 이전에는 이게 이제 대형 회사들은 이런 설비 쪽에 별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설비 쪽에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대형 건설 회사에서도 많이 이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설비 기자재라고 하면은 보통은 로테이팅과 스테이셔너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우선 뭐 로테이팅 하면 하여튼 회전기계죠. 터빈, 펌프, 송풍기, 압축기, 믹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고정기기들은 스테이셔너리, 보일러나 열교환기, 탱크, 뭐 파이핑 이런 것들인데 이제 뭐 다 알겠지만은 우리 기계 쪽에서도 정력학보다는 동력학이 좀 어렵죠. 그 비슷하게 이게 하여튼 회전 기계들이 우리나라가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요 터빈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 터빈 일부만 겨우 이제 우리 능력으로 설계를 조금 하고 이제 만들 수 있고 가스 터빈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뭐 펌프, 송풍기, 압축기 이런 것도 보면은 조금 중요한 어떤 그 위치에 사용되는 펌프다 하면은 거의 다 외제가 사용됩니다. 소위 국산 이제 한국제의 그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해요. 뭐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펌프 회사는 덴마크에 있는 윌로지 아마 덴마크가 세계적으로 펌프 생산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이게 이제 이 설비 제조업도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품질이 높아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팔려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제조업이 이제 소위 일본의 기술, 일본의 선진 기술, 그 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략 뭐 이런 것에 이제 크래킹 돼 가지고 완전히 중간에 지금 이제 샌드위치가 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건물 설비로 이제 주로 이야기할 텐데 건물 설비나 공장 설비나 뭐 거의 유사한 겁니다. 소위 목적이 건물에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공장에서는 제품을 위한 것이 되지만은 하여튼 그 원리상은 거의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에서 설비를 크게 나누면은 기계 설비가 있고 전기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 설비는 순환계통과 그다음에 혈액 공급 뭐 이제 이건 인체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순환계통, 뭐 폐, 뭐 심장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되고 전기 설비는 신경망하고 이제 같겠죠. 그래서 뭐 건물 기계 설비라고 하면은 건물에서 혈액이라고 하면은 물과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물 설비를 어떤 기술자들이 담당하느냐 보면은 소위 미케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계공학자들을 미케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계기술자, 기계공학자 다 합쳐서 하여튼 미케닉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럽 포함해서 미국 이렇게 다 해서 이제 기계공학자가 이 설비 쪽을 담당하는데 일본만 이제 유일하게 이 열공학을 이해하는 건축가 출신들이 이쪽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아주 밀접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식민지로 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건축과 출신들도 이 설비를 하고 또 기계과 출신들도 이 설비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출신들은 조금 말하자면 기계에 비해서 어떤 역학적인 그런 것은 좀 약하고 또 기계 출신들은 건축에 비해서 약간 좀 소위 뭐 미적인 감각은 좀 약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나 하여튼 이제 그 현행 시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효율과 성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원하게만 하면 되지. 그게 뭐 전력을 얼마나 먹거나 간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걸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부족은 뭐 조금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사회 간접 자본이 Social Overhead Capital이죠. SOC. 이제 그런 이제 사회 간접 자본들이 소위 이제 산업 설비, 소위 공장들 말이요. 하여튼 물산이나 뭐 여천, 뭐 여수, 순천 이런 데가 이제 보면은 뭐 국가 공업단지 이런 게 다 있죠. 하여튼 그것이 국가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SOC에 속하죠. 그런 플랜트와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건물, 기타가 있는데 이 플랜트 쪽에서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공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과 뭐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개장, 공정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주로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2개가 기계와 배관이 이게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배관 쪽을 이제 소위 건물에 대해서 응용하면은 소위 설비공학에 연관이 되고요. 이 기계 배관 지식에다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롯해서 사업 타당성, 계약 클레임, 리스크, 투자, 재무, 프로젝트 관리, 뭐 정보 관리, 품질 관리, 스케줄 관리 이런 걸 다 이런 지식을 더하면은 이제 진짜 공장 만드는 그런 쪽의 이제 기술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는 설비공학은 요 기계 배관의 소위 기초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요쪽에 이제 주로 해서 그 위생이라고 하면은 하이제닉인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화장실 계통이 요 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위 기계공학에다 포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SOC 중에 이제 건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은 다 기계공학에서 관련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뭐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설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터널 있죠. 터널에서 차가 거기서 뭐 터널이 한 뭐 4km다. 터널을 다 통과하는데 5분, 10분 걸린다. 이래 되면은 5분, 10분 동안에 차량이 그 안에서 매연을 다 내뿜죠. 그럼 그 매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 처리 안 하면은 안 돼요. 호흡 곤란 생기겠죠. 그럼 그 터널 안에서의 매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도 기계공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것은 또 뭐 여담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기계과 출신들이 취업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변함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계공학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겁니다. 토목공학, 뭐 건축공학, 뭐 전자공학 이런 것은 어떤 그 경기, 특별한 특정 경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기계공학과는 거의 영향받지 않죠. 경기에. 그래서 이제 소위 관련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 설비공학과 연관되는 산업 해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청정 설비, 그다음에 정밀 가공실, 하여튼 청정 설비들, 그다음에 항원 항습 설비, 뭐 진공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산업에서는 사무실 냉난방, 환기 기기, 뭐 IAQ라고 하면은 인도어 에어 퀄리티에서 소위 실내 환경 뭐 품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AQ 설비라고 하는데 인도어 에어 퀄리티 뜻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용 냉난방기, 산업용 냉난방기. 그다음에 이제 식품 및 농수산업에 관련되는 것이 식품 저장. 식품 저장하려면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온도, 습도 맞춘다는 것이 소위 공기의 소위 품질을 이렇게 조정하는 소위 그게 에어 컨디셔닝입니다. 식품 가공, 그다음에 냉동 창고, 식품 처리 기기, 그다음에 제약, 제약 및 의료에서도 이제 이게 제약하면 우선은 세균을 막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제약 설비 및 기기, 그다음에 냉동 수술기 및 저장 기기, 측정 및 제어, 의료 환경, 생물 산업 기기, 그다음에 항공 우주 쪽에는 항공 실험 설비. 이제 항공 실험 설비 이렇게 되면은 뭐 진공 챔버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기계공학에 포함됩니다. 우주 환경 설비, 측정 기기, 냉각 설비. 그다음에 수송, 차량 냉방기인데 요새는 추록까지도 다 냉방 그 소위 에어컨이 다 돼 있죠. 차량 냉방, 철도 냉방, 항공기 냉방, 선박 뭐 냉방, 수술용 냉방기 뭐 이게 뭐 수술용 냉방기 하는 것은 MRI 같은 것도 이제 그게 아주 극저온이 유지돼야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150도 뭐 이런 걸 소위 초저온 만드는 데는 또 이런 설비 쪽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각각이 보면은 다 하나의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마다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공학도의 그 수요가 많다는 거죠.
건물 기계 설비 뭐 산업을 이제 그 소위 영위하는 쪽은 건설사에서 보면은 건축 본부 혹은 뭐 건축 사업 본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사업 본부에 보면은 전기 설비 팀도 있고 기계 설비 팀도 있고 이래요. 물론 이제 그쪽에는 뭐 주로 뭐 건축에 관련된 팀들이 많겠지만은 그 관련된 설비 쪽으로는 기계 설비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 뭐 냉동 관련 기기 제조사 삼성, LG, 대우, 캐리어, LS. 그다음에 또 이제 전문 설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 설계 회사는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설계 회사들이 있고 이제 삼성물산은 뭐 어저께부로 이제 뭐 좀 다른 회사로 이제 크게 됐지만 하여튼 원래 삼성물산은 이게 무역과 건설을 했는 쪽이죠. 이제 이런 회사도 소위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사업으로 또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에너지 관리 사업이라는 게 조금 막연하긴 한데 하여튼 이 그 단지 그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면은 어느 시간에 어떤 공장이 가동하고 어느 시간에 어떤 공장은 쉬고 또 어떤 프로세스는 쉬고 어떤 프로세스를 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어떤 에너지원이 있겠죠. 발전 시설이든지 어떤 뭐 온수 이 공급량이 있으면 그 공급량을 이제 계속 잘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똑같이 전력을 사용해도요. 100명이 동시에 전력을 사용하면은 발전소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나 10명씩 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 발전소가 10분의 1 크기로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회사들도 이제 그 소위 에너지 절약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고 LG 같은 데서는 이제 뭐 태양전지 조명 그다음에 토탈 공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설비공학 쪽입니다. 공기조화 쪽. 뭐 이쪽을 이제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나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조금 참여를 한 적은 있습니다.